오늘은 22페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4단원 식물과 에너지를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단원은 1단원이랑 다르게 굉장히 쉽고 외울 것도 별로 없으니까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식물이 양분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양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동물한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얘기죠. 우리 동물은 양분을 어떻게 얻을까요? 일단 음식을 섭취하거나 맞죠? 음식을 섭취하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고 뭐 동물이 광합성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양분을 얻게 되는데 이런 양분에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영양소 탄단지를 얘기하고 당연히 살아가는데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한데 식물도 이런 영양소들이 필요합니다. 식물은 먹진 않잖아. 맞지? 그러면 어떻게 양분을 얻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식물은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합성을 합니다. 뭐냐면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광합성의 광이 무슨 광자일까요? 맞아요. 빛광자겠죠, 당연히. 그래서 식물은 뭐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 그쵸.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양분을 만든다.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섭취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식물이 만드는 양분은 뭘까? 우리 동물이 섭취하는 양분은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탄단지 같은 애들. 식물이 만드는 양분은 그렇죠.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대표적인 탄수화물 뭐냐면 녹말입니다. 녹말. 그래서 식물은 녹말이라는 양분을 만들어요. 근데 만들자마자 바로 녹말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녹말은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가장 소화하기 힘든 가장 복잡한 형태이고 좀 단순한 형태가 만들어져요.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포도당이라는 양분입니다. 포도당. 포도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육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얘가 포도당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이 두 개 모이면 뭐가 되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이 두 개가 모이면 이거 아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설탕이 됩니다. 설탕. 두 개가 모이면 설탕이 되고 언제 녹말이 될까? 녹말은 제일 복잡한 형태예요. 이 녹말은요. 포도당이 여러 개 모였을 때 두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쭉쭉쭉쭉쭉 여러 개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녹말이라고 합니다. 녹말. 됐죠? 그래서 식물은 최종적으로는 녹말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제일 처음 만들어진 형태는 포도당이다. 포도당이 여러 개 모여서 녹말로 저장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인 건 알겠는데 이 광합성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물어봅니다.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날까? 일단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식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동물에서는 광합성이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거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가 들어있대. 그렇죠.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가 되겠죠. 여기 보면 현미경으로 관찰한 식물의 잎이 있는데 이 잎을 자세히 보면은 동글동글 보이죠? 이거. 잘 안 보이나? 자 봅시다. 여기 동글동글. 얘가 바로 엽록체예요. 엽록체. 이렇게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쭉 적어보면은 엽록체는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들어있고요. 엽록체는 그리고 엽록체 안에는 색소가 있습니다. 그 색소의 이름이 엽록소예요. 엽록체 안에 있는 색소의 이름이 엽록소이고 이 엽록소의 역할이 빛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흡수하게 되니까 당연히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겠구나. 너무 쉽죠? 그래서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으며 이 엽록소가 빛을 흡수하게 된다. 그러면 동물이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이다? 그치, 엽록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동물은 세포에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동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이제 밑에 탐구를 한번 볼게요.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는 탐구인데 요소는 무엇일까 해놓고 여기 안에 괄호를 쳐놓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답을 해봅시다. 일단 탐구를 먼저 보면은 이 실험 과정이 세 가지로 나와요. 이 실험 과정은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실험이 뭘 하는 실험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빈칸을 채워보면서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푸른색의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일단 맨 처음 1번부터 너무 어렵죠, 맞지?
여기 보면 BTB 용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BTB 용액. 얘가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한번 오른쪽에 가서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애인지 한번 볼게요. BTB 용액은 산염기 지시약의 일종이래요. 산염기 지시약이라고 하면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지시해주는, 뭔지 알려주는 시약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알려주는 시약으로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파란색을 띈다. 그래서 중화적정이나 광합성 반응에 확인에 사용이 된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산성, 그리고 중성, 염기성 이렇게 세 가지의 산염기 성질이 있습니다. 산성이거나 중성이거나 염기성이거나. 자,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띠고 중성일 때는 초록색을 띠고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푸른색을 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이 BTB 용액을 왜 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른색의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오는데요. 자, 푸른색이란 것은 처음 준비했던 BTB 용액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치, 푸른색이니까 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노란색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데요. 그럼 노란색이란 것은 무슨 성질? 그치, 산성이 될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데. 그럼 도대체 왜 숨을 불어넣으면 산성이 되는지를 한번 적어보자는 겁니다. 볼게요. 숨 속에 뭐가 BTB 용액이 녹으면서 산성이 됩니다. 그러면 숨이라고 하면 숨은 날숨이 있고 들숨이 있습니다. 날숨이라고 하면은 내쉬는 숨, 들숨은 마시는 숨이겠죠. 들숨에는 어떤 기체가 필요하죠? 그렇죠. 들숨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날숨에는 맞아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숨을 불어넣는다라고 하면은 날숨을 말하는 거겠죠. 날숨. 날숨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BTB 용액을 노란색으로 만든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으로 적으면 뭡니까? 이산화탄소는 CO2죠. 이거 내가 시험 시간에 한번 말해준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에 BTB 용액이라고 하면 용액이죠. 용액. 요거는 물이 들어가 있는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H2O 녹으면 어떻게 되게? 한번 합쳐보세요. H2, CO, 그죠? O가 두 개, 한 개 합쳐져서 3 이렇게 되죠. H2CO3는 이름이 뭐라고? 얘는 이름이 탄산입니다. 탄산. 자, 탄산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물질이죠. 탄산 음료라는 게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탄산은 이름 봤을 때 이게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맞죠? 당연히 산이니까 산성이겠죠, 산성. 그래서 탄산은 산성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게 돼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자, 날숨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에 녹으면 이 용액은 산성이 된다. 탄산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은 무슨 색이다? 그쵸. 노란색으로 변한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 소리야 하겠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은 무슨 느낌인지 알 거예요. 아, 이산화탄소,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있으니까 얘를 물에 넣으면 탄산이 되잖아. 그럼 산이니까 노란색이 되겠네. 맞죠? 쉽죠?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든 BTB 용액을 시험관 A, B, C에다가 넣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이 시험관이 각각 A, B, C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초록색이었다가 숨을 불어넣어요. CO2를 불어넣어서 지금 노란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탄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A, B, C를 노란색 용액을 각각 A, B, C에 넣고 B랑 C에만 검정말을 넣어준대. 검정말이라고 하면 어떤 식물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실험에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을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 그리고 3번에 빛이 비치는 곳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B랑 C에 검정말 넣어줬는데 C에는 또 한 가지 더 장치를 했어요. 뭐냐면 알루미늄 박입니다. 알루미늄 박이라고 하면은 얘를 왜 써줬을까? 왜 이렇게 씌워줬을까? 그쵸, 당연히 빛을 차단해주기 위해서 알루미늄 박을 썼다. 이렇게 놔둔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 무슨 색으로 변하게 해요? 이거는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릴게요. 초록색을 거쳐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3번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올까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1번부터 각각 적으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1번에 시험관 A, B, C 각각의 변인을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 변인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어렵지만 뭘 쓰는 거냐면 연구하는 대상,
어떤 걸 연구하는지,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쓰라는 겁니다. 자, 시험관 ABC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일단 한번 적어볼게. 일단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야? BTB 용액이죠. BTB 용액. 좀 귀찮지만 하나씩 다 적어볼게요. BTB 용액. 근데 이 BTB 용액은 모두 다 무슨 색깔이다? 그죠? 노란색이다. 황색이다. 자, 노란색 BTB 용액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장치를 하나 해줬죠. 뭐죠? 맞아요. 검정말을 넣어줬죠. 어디에만 넣어줬지? B랑 C에만 넣어줬죠. 그럼 B랑 C에만 검정말 식물을 넣어줬다. B랑 C에만 검정말을 넣어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 그치. 비대너지가 들어갔죠. 비대너지가. 어디랑 어디에만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A랑 B에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C는 알루미늄 박으로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A랑 빛에너지 이렇게 적을게요. B에만 빛에너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각각 변인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3번에 시험관 B가 푸른색으로 변했다라고 했죠. 시험관 B만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시험관 B만 푸른색으로, 얘만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노란색에서 푸른색이 됐단 말이에요. 노란색에서 푸른색. 그러면 시험관 B 용액의 색깔이 변한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적어야 될까? 아까 노란색이 됐던 이유는 뭐야? 시험관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었기 때문에 노란색이 됐죠.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서 탄산을 만들어서 산성을 띄웠기 때문에 노란색이 됐는데, 그럼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산성의 성질이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그쵸. 이산화탄소가 CO2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CO2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랑 C는 어떻게 됐을까? A랑 C는 각각 A는 식물이 없고 C는 빛에너지가 없죠. 그러면 이 BTB 용액 색깔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그쵸. 변하지 않았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A랑 C 용액 색은 당연히 노란색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로 돌아와서 한 번만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시험관 B의 용액 색깔이 변한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럼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어? 갑자기 여기 마개도 다 막아뒀는데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을까요? 아니겠죠. 어디로 갔을까? 그치. 이산화탄소는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식물이 이 양분을 만드는데, 즉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 할 때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A, B, C 중에 광합성이 일어난 시험관은 어디다? 그쵸. B밖에 없다. 그래서 B는 초록색을 거쳐 푸른색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 시험관에 있는 식물은 광합성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C랑 A는 광합성을 하지 않았겠죠.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C는 빛이 없으니까 당연히 광합성이란 걸 못하겠지. 빛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 A는 왜 광합성이 안 될까? 그치. A가 광합성이 안 되는 이유는 식물이 없기 때문에, 즉 광합성을 하는 장소,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이 당연히 안 되겠죠. 광합성이 안 된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말했듯이 빛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이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지만 이걸 보면서 쌤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물질이 있어서 이 용액의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얘는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썼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왔구나.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노란색이 되는데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쓰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용액의 색깔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는 23페이지를 저랑 같이 해볼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